지리산 칠성계곡과 한신계곡 산행. 함양 IC에서 칠성계곡 추성리 주차장까지 지리산 가는 길로 가면서 지안제, 오도제, 지리산 조망공원을 만나 뷰를 감상합니다. 추성리 주차장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칠성계곡 탐방 예약자는 기본 교육을 듣고 산행을 시작합니다. 추성리 주차장 출렁다리에서 바라본 칠성계곡입니다. 주차장을 출발한 탐방로는 수성마을을 지나 돌로 포장된 오르막길을 오릅니다. 한 차례 오른 탐방로는 계곡 물소리를 들으며 두지동까지 완만하게 이어집니다. 두지동은 옛날 화존민들이 기거하던 마을이었으나 지금은 담배 건조장과 농막 등만 남아 있습니다. 두지동을 지나 탐방로는 칠성계곡으로 들어섭니다. 옥빛 쏘는 마음을 들뜨게 만듭니다. 계곡 트레킹을 기대했던 탐방로는 계곡을 벗어나 가파른 오르막길로 이어집니다. 거센 물살, 계곡의 위험성 때문에 탐방로는 계곡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가파르게, 때로는 완만하게 오르내리던 탐방로는 선녀탕에 이르러서야 칠성계곡 물소리를 다시 들려줍니다. 7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목욕을 했다는 선녀탕. 지금은 돌과 모래 등으로 메워져 초라해 보입니다. 옥녀탕은 선녀탕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심은 3-4m, 너비는 100여 평 남짓한 소로 칠성계곡에서 가장 넓고 빼어납니다. 맑은 소가 연이어 나타납니다. 비선담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입니다. 비선담은 선녀가 논일다가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비선담은 해발 71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선담을 지나 탐방로는 칠성계곡을 따라 완만한 오르막길로 이어집니다. 크고 작은 이름 없는 폭포와 소들이 탐방객을 맞이합니다. 완만하게 오르던 탐방로는 상원교를 내어줍니다. 이후 구간은 칠성계곡의 특별보호구역으로 일반 탐방객의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1997년 태풍사라로 훼손된 산림을 되살리려는 취지입니다. 칠성계곡 특별보호구역으로 들어선 탐방로, 너덜길에다 초록빛으로 가득합니다. 노란 띠지가 초록빛에 묻힌 탐방로를 차단하고 안내합니다. 칠성계곡 특별보호구역의 첫 폭포인 치막폭포입니다. 칠성폭포는 탐방로에서 0.2km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칠성폭포는 높이 약 10m로 지리산의 다른 폭포들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지리산의 가장 긴 계곡에서 쏟아지는 폭포답게 수량이 풍부합니다. 칠성폭포를 지나 탐방로는 완만한 오르막길로 이어집니다. 탐방로는 한 차례 칠성계곡을 가로지릅니다. 대륙폭포는 탐방로에서 진행 방향 왼쪽 계곡으로 300m를 들어가야 볼 수 있으며 높이 30m로 칠성계곡에서 가장 웅장합니다. 명칭은 1960년대 부산 대륙산악회에서 발견하고 붙인 이름입니다. 대륙폭포를 지나 탐방로는 숲길로 들어서더니 가파르게 고도를 올립니다. 고도를 올린 탐방로는 다시 칠성계곡을 따라 완만한 오르막길로 이어집니다. 계곡을 따라 오르던 탐방로는 숲길로 들어서서 가파르게 고도를 올립니다. 고도를 올린 탐방로는 다시 계곡과 숲길을 번갈아가며 오릅니다. 우거진 숲길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어 탐방로가 밝아집니다. 햇살이 스며드는 숲길을 따라 오르던 탐방로는 3층 폭포를 내어줍니다. 3층 폭포는 60m에 이르는 3개의 층을 따라 물줄기가 떨어진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폭포 왼쪽으로 거슬러 오르면 두 번째 폭포가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3층 폭포에서 가작 웅장합니다. 3층 폭포를 지나 탐방로는 가파르게 고도를 올립니다. 고도를 올린 탐방로는 칠성 계곡으로 원만하게 내려섭니다. 칠성 계곡을 만나 거슬러 오르던 탐방로는 다시 숲길로 이어집니다. 계곡과 숲길을 번갈아 가며 오릅니다. 초록빛 사이로 묻혀버린 탐방로, 노란 띠지가 한 줄기 빛이 되어줍니다. 숲길로 이어지던 탐방로는 계곡에 쌓인 무수한 돌들을 밟으며 다이내믹하게 오릅니다. 계곡을 거슬러 오르던 탐방로는 다시 초록빛으로 가득한 숲길로 들어섭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르는 탐방로, 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것에도 재미를 느낍니다. 숲길 사이사이로 보이는 칠성 계곡의 존재감을 느끼며 마폭포로 다가갑니다. 마폭포는 천왕봉과 중봉 사이의 마폭저골과 통천문 아래의 마포구골이 만나는 지점에 형성된 폭포로 탐방로를 따라 오르면 제대로 된 경관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폭포는 마지막 폭포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마폭포에서 천왕봉까지는 1.6km입니다. 마폭포를 지나 탐방로는 가팔라지기 시작합니다. 눈무게에 부러진 나무, 꼿꼿하게 탐방객을 맞이하는 아름드리 주목, 삶과 죽음이 공존합니다. 아름드리 주목을 지나 탐방로는 가파르게 고도를 올립니다. 하늘이 보여 저기만 오르면 빛날까 희망을 안고 오르지만 탐방로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하늘을 내어줍니다. 매번 실망하기를 여러 차례, 종아리는 당기고 발걸음은 무거워집니다. 주목 사이로 거대한 산 하나가 보이는데 천왕봉입니다.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변은 전부 발 아래로 내려다 보입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터지는 뷰는 발 아래로 내려다 보이지만 돌아서면 가파른 오르막길이 앞을 막아섭니다. 힘이 빠집니다. 고도를 올릴수록 탐방로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발걸음은 무거워집니다. 한 차례 오르고 나면 기력이 소진되는 느낌이 듭니다. 철계단, 천왕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힘을 내봅니다. 칠성 계곡 코스가 끝나면서 지리산 중흥선을 내어줍니다. 경남 산청군 시천면과 삼장면, 함양군 마천면에 걸쳐있는 지리산 최고봉인 천왕봉의 높이는 1915m입니다. 지리산은 금강산, 한라산과 더불어 삼신산의 하나이며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달라진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서쪽 암벽에 새겨져 있는 천주는 하늘을 바치는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지리산 정상을 지나 탐방로는 제석봉 방향 가파른 내리막길로 시작합니다. 지리산 준흥선, 남부와 서북 능선을 바라보며 내려선 탐방로는 통천문을 내어줍니다. 왼쪽 암벽에 음각되어 있는 통천문은 하늘을 오르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통천문을 지나 탐방로는 한 차례 완만하게 오르내립니다. 한 차례 오르내린 탐방로는 제석봉에 이르러 가파른 오르막길로 이어집니다. 제석봉은 경남 산청군의 시천면과 함양군 마천면에 걸쳐 있는 봉우리로 높이는 천왕봉, 중봉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1808m입니다. 제석봉 명칭은 이 봉우리에 있었던 신당인 제석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제석봉을 지나 탐방로는 제석평전을 가로질러 완만하게 내려갑니다. 완만하던 탐방로는 장터목 대피소에 이르러 가파르게 고도를 떨어뜨립니다. 장터목 명칭은 산청군 시천면과 함양군 마천면 사람들이 물물 교환과 물건을 사고 팔던 장소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장터목에서 채석대피소까지는 3.4km입니다. 장터목 대피소를 지나
완만하게 이어지던 탐방로는 가파르게 고도를 올립니다. 한 차례 고도를 올린 탐방로는 연화봉을 내어주며 완만한 오르막길로 바뀝니다. 연화봉은 산청 시천면과 함양 마천면에 걸쳐 있는 봉우리로 높이는 1721m입니다. 연화봉 명칭은 아름다운 경치를 지극히 사랑함을 뜻하는 고사성어에서 따온 것입니다. 연화봉을 지나 탐방로는 연화성경으로 이어집니다. 신선이 논인다는 연화성경. 지리산 중흥선 25km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2.6km 구간으로 연화봉에서 촛대봉, 세석평전, 세석대피소까지를 말합니다. 연화는 안개와 노을을 뜻하며 고요한 산수의 경치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연화봉을 지나 완만하던 탐방로는 지리산 중흥선을 내어주며 평탄하게 이어집니다. 완만하게 이어지던 탐방로는 한 차례 오르내린 뒤 완만하게 고도를 낮추다 촛대봉에 이르러 고도를 다시 올리기 시작합니다. 촛대봉은 산청 시천면과 함양 마천면에 걸쳐 있는 봉우리로 높이는 1703m입니다. 촛대봉은 연진 처자가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올렸던 장소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봉우리 모양이 마치 촛농이 흘러내린 듯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촛대봉을 지나 탐방로는 세석대피소 방향 완만한 내리막길로 시작합니다. 완만하게 내려가던 탐방로는 세석평전을 가로질러 세석대피소로 이어집니다. 세석 명칭은 잔돌이 많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세석 갈림길에서 백무동까지는 6.5km입니다. 세석 갈림길을 지나 탐방로는 한 차례 오르내리며 한신계곡 코스로 들어섭니다. 완만하게 내려서던 탐방로, 주목 한 그루가 눈인사를 건넵니다. 눈인사를 건넨 주목은 한신계곡 방향 가파른 내리막길로 안내를 합니다. 가파르게 내려서던 탐방로는 한신계곡 물줄기를 만나면서 기세가 누그러집니다. 기세가 누그러진 탐방로는 목교를 지나면서부터 완만한 내리막길로 바뀝니다. 가파른 구간이 한 차례 더 있지만 대체적으로 완만합니다. 세석평전에서 백무동까지 10km에 이르는 한신계곡은 깊고 넓은 계곡이라는 뜻으로 한여름에도 한기를 느낀다고 합니다. 숲길을 완만하게 내려가던 탐방로는 옥빛소를 내어줍니다. 5층 폭포는 폭포가 계단식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폭포가 떨어져 소를 이루고 흐르다가 또 다른 폭포가 나와 소를 이루는 5개의 큰 폭포가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5층 폭포지만 실제로는 크고 작은 7개의 폭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폭포마다 예쁜 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5층 폭포는 길이가 855m에 이를 정도로 긴 폭포입니다. 5층 폭포를 지나 완만하게 내려서던 탐방로는 아담한 옥빛소를 연이어 내어줍니다. 내친 김에 소리부터 급이 다른 폭포를 하나 더 내어줍니다. 폭포수가 15m의 높이에서 2단으로 떨어지는 가내소 폭포입니다. 가내소 폭포를 지나 한신계곡은 장터목 대피소에서 내려오는 한신지계곡을 만나 세력을 키웁니다. 가내소 폭포를 지나면서부터 탐방로는 한신계곡을 여러 차례 가로지릅니다. 계곡 물소리를 들으며 완만하게 내려가는 탐방로.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한신계곡에는 이름만 없을 뿐 폭포와 소들이 즐비합니다. 안반 위로 비스듬히 쏟아지는 와폭부터 수직으로 떨어지는 폭포까지 그 모양도 다양합니다. 여러 차례 계곡을 가로지르는 목교와 철다리, 계곡을 가로지를 때마다 안반을 타고 흐르는 물줄기와 옥빛소의 아름다운 비경을 내어줍니다. 마지막 목교를 지나 탐방로는 한신계곡과 떨어져
백무동까지 완만한 내리막길로 이어집니다. 백무동 명칭은 무사인 화랑을 많이 배출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산행 거리는 21.09km, 시간은 10시간 20분 정도 소요된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